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들 그리고 으슬으슬 춥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코로나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처음으로 맞는 겨울입니다. 슬슬 걱정이 좀 되는데 정작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독감에 코로나까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기도 지금 돌고 있다고 하거든요. 마스크를 벗고 첫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바이러스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쭈어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진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이분께 여쭤봐야 합니다. 선생님 정말 바이러스들이랑 많이 친하실 것 같은데, 네. 예, 선생님께 호흡기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소아과 전문의 중에서도 호흡기 알레르기 분과 전문의다 보니까 바이러스와 굉장히 많이 친밀한데요. 예. 특히 소아에서는 호흡기 감염이 다른 감염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 성인에 비해서 소아는 세균보다는 바이러스가 그 감염의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한테는 그냥 친숙한 친구 그리고 제가 치료해야 될 숙제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어떤 바이러스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예. 호흡기 감염을 주로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이제 흔히 아시는 독감이라고 알고 계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2살 미만의 작은 아이들한테서 주로 감염을 일으키는 RS 바이러스, 예. 그 외에도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주로 소아에서 호흡기 감염을 자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조금 익숙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아마 우리 프로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는 귀에 이렇게 싹 좀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인플루엔자부터 한번 선생님 시작을 해볼까요? 네, 사실은 요즘 시기가 또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돌기 시작했고요. 인플루엔자가 이제 독감인 거죠, 독감. 예, 보통 우리가 독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질환인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독감은 이제 감기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신 경우가 많은데 예. 감기는 그냥 간단하게 기침, 콧물, 재채기, 목이 아픈 이 정도 이제 상기도 감염을 감기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주로 코 주변 증상들이 많죠, 네, 감기는. 상기도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 독감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상기도 감염을 주로 일으켜서 예. 이제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기침, 뭐 콧물 등도 있지만 일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보다는 네. 훨씬 더 고열도 나고 예. 또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근육통도 있고 몸살, 두통도 몸살. 있고 맞습니다. 네. 온만신이 아프다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예. 전신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예.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인플루엔자 독감은 선생님 제가 보기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봄쯤 돼서 5월에 한 번 더 유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죠, 선생님? 그게 이전에는 원래 예. 12월에 시작을 해서 예. 한 3월 정도까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온난화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예. 올해는 한 몇 년 전부터는 예. 12월쯤에 시작을 해서 네. 5월까지 계속 네. 환자가 예.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9월부터 지금 환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9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도 갈 수 있다. 아마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마 개학을 하면서 애들이 또 이렇게 모이면서 퍼지는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느낌이 들긴 2학기 하는데. 개학하고 나서 예. 독감과 코로나 예. 감염이 지금 다시 네.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인플루엔자 독감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RS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머니들도 정보가 많으셔서 RS 예.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알고 오시는데요. 예. 보통 흔하게 아시는 이제 세기관지염, 우리가 아이들이 쌕쌕거리면서 호흡이 힘들어서 오는 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라고 알고 계시는데 예. 사실은 세기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기나 네. 상기도 감염 그리고 뭐
폐렴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RS 바이러스는 2세 미만 아이들이 거의 한 번씩 다 앓고 지나간다고 할 정도로 흔하고요. 모든 아이들이 중증의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입원하게 되는 세기관지염의 예. 경우에 RS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2세 이하에 한 번은 다 겪었을 것이다. 예, 보통 그리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기관지염의 원인이 보통 되는 게 RS 바이러스다. 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넘어갑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데노 바이러스는 상기도부터 사실은 하기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일으키는데 예. 보통은 고열이 나고요. 그다음에 목이 아픈 경우가 많고 특징적으로 결막염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충혈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곱도 많이 끼고 예. 고열이 나면서 목이 많이 부었다 하는 경우에는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일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토하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위장관 증상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도 충혈되고 네. 위, 소화기 증상도 같이 있으면 엄마들이 혹시 우리 아이 아데노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데리고 오겠네요. 네, 올해 가을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으로 가장 흔한 거 이게 감기 바이러스의 주 원인이라고 네. 하던데 리노 바이러스. 네, 네. 리노가 코란 뜻이니까. 맞습니다. 라틴어로 코가 리노입니다. 모든 상기도 감염의 제일 흔한 바이러스이고요. 예. 거의 한겨울을 빼고는 그러니까 전 계절에 다 네. 유행을 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이제 원래 상기도 감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 콧물, 재채기, 목 아픈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이고 다행인 거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고열이 난다거나 네. 아니면 증상이 조금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바이러스지만 가끔 이제 중증의 또 예. 폐렴이나 아니면 천식을 악화시키는 어.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여름 감기는 어쩌면 리노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다행인 건 약하다 얘는. 조금 더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경하게 앓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목, 그다음에 기관지 해서 상기도 쪽에 많이 증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쯤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그 개가 짖는 기침, 컹컹거리는 기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컹컹거리는 기침과 그다음에 목소리가 변하고 예. 그다음에 숨을 들이쉴 때 예. 시끄러운 소리 이런 식으로 예. 스트리드라고 하는 이제 상기도 협착 소견을 내는 크루프라는 병이 있습니다. 예. 그 감염, 호흡기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래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하면 이제 크루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크루프 말고도 다른 뭐 감염들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 이건 좀 이름이 어렵네요. 메타뉴모 바이러스. 네,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RS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계열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도 RS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얘는 특징적으로 보통 봄에 유행을 하고요. 네. RS 바이러스가 가지는 그러한 증상들, 뭐 상기도 감염, 그다음에 물론 쌕쌕거리는 세기관지염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예. 폐렴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궁금한데 선생님. 기관지염, 세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네. 폐렴 이런 선생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구별하세요? 저도 구별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용어들은 해부학적 용어거든요. 네, 네. 예, 우리가 목에서부터 우리 허파까리라고 하는 폐 끝부분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거의 상기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후두. 예. 후두 바로 밑이 이제 기관이거든요. 예. 기관에서 이제 우리가 나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오른쪽 왼쪽 폐로 나뉘는데 그 한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까지가 큰 기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거기서 계속 가지를 쳐 나가다가 아주 작은 끝부분에 가면 있는 게 세기관지. 세기관지. 옛날에는 모세기관지를 했는데 요즘은 어. 모자를 떼고 그냥 세기관지라고 하고요. 그 세기관지 끝에 풍선처럼 달려 있는 헛박가리.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그게 폐렴이 폐렴이 되는 되는 거고. 건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기관지 끝에 헛박가리가 달려 있는데 이게 헛박가리에만 염증이 딱 생기고 세기관지에는 염증이 없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기관지염 있는 아이들이 폐렴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기관지염 있는 아이가 또 세기관지염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 이 경계를 딱 끊어서 얘는 기관지염만 있습니다. 얘는 아. 폐렴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같이 두리뭉술하게 증상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할 수는 없는 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가 이렇게 옮을 때 보면 이렇게 뭐 비말로도 옮고 에어로졸이 돼서 더 멀리도 가고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바이러스들도 다 그렇게 옮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지금 네. 저희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나오는 비말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대부분 전염이 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분비물이 묻어 있는 것을 만져서 이제 접촉에 의해서도 예. 전염이 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에 나와 있는 그 비말들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소독을 열심히 해주시면 그것도 조금 전염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말이나 에어로졸로 직접 가기도 하지만 손에 묻었다가 네, 맞습니다. 손으로 옮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네, 그래서 기침하고 이 네.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지지 마라. 안 되죠. 라고 예.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손 있습니다. 소독도 또 하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서 한 6가지 정도 바이러스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각각의 녀석들이 언제 유행을 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보도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요. 네. 최근 4주간 우리나라에서 급성호흡기 감염증 원인 바이러스로 검출된 바이러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 마지막 이제 44주라고 되어 있는 게 그 기간인데요. 예.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리노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지금 꽤 나오고 있고 그러네요. 다음으로는 아데노 바이러스도 지금 예. 현재 검출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지금 최근 4주 동안의 동향이고요. 예. 이 그래프는 2018년 12월 즉 코로나 이제 유행하기 1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 바이러스별로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제일 처음 나오는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중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 작년에도 가을 겨울철에 가을에 유행을 많이 했었고요. 올해도 한 8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 두 번째 그래프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나타냈는데 파라인플루엔자는 솔직히 어느 계절이 더 심하다 이런 거는 없지만 2021년에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가을 겨울철에 유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크루프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도 좀 유행을 하지만 연중 어느 때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게 RS 바이러스인데요. 이거는 특징적으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보통 유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초반에 1월부터 초반에 이렇게 증가되어 있다가 마지막 끝에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저거는 연도별로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건데 네. 보통 이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유행을 한 그 5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2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유행을 하고 있고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았던 이제 코비드 19이 도는 시기에는 사실 인플루엔자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겨울철에 시작해서 봄까지 왔었고 올해는 9월부터 유행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리노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발생률이 높게 그래프가 그러네요.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1, 2월 빼고는 거의 연중 이렇게 돌고 있고요. 올 지금 가을에도 리노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생소하신 메타뉴모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봄에 유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전에는 한 4월, 5월경에 유행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지금 가을, 겨울에 해가지고 한번 작년 가을쯤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각 바이러스별로 어떤 시기에 유행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선생님, 이거 요즘 경험으로 보시면 이게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전 교과서에는 이게 참 패턴이 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예. 이게 코로나 유행하는 시기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면서 한 3년 정도 이런 바이러스의 유행이 적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 초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그런지 올해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봄부터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약간 느낌적으로는 예. 저도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거나 제가 느낌상으로는 그냥 그런 계절이 지금 그런 개념 없이 그냥 거의 1년 내내 여러 바이러스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섞이고 있는 네, 느낌이다.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도 보시면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연령별로 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연중 돌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0에서 6세, 그래서 7에서 12세 보시면 초록색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예. 아데노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렇게 저렇게 가을에 심하게 유행한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고요. 네. 그리고 0세에서 6세 사이는 사실은 리노바이러스나 아니면 RS 바이러스가 특히 작은 연령에서는 돌고 있고 예. 밑에 보시면 13세에서 18세 중고등학생들은 리노바이러스와 함께 아무래도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비드 19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확실히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코로나도 지금 같이 돌고 있고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리노바이러스는 여전히 많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플루엔자가 독감입니다. 그러면 다른 감기랑 독감을 구별할 수 있는 거 독한 감기가 아니니까 뭘로 구별해요, 선생님? 사실은 이제 딱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성 감기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는 고열도 나면서 전신 증상 그리고 기침, 콧물, 목 아픈 게 굉장히 심하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면 학교에 독감 환자가 유행하고 있는지 예. 그거를 또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감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도 물론 전염력이 높지만 굉장히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염력도 높고 예. 잠복기라고 해서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예. 바이러스보다. 그래서 접촉을 하게 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한 2, 3일 이내에 보통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조금 구분이 되실 거고 예. 아이가 고열이 나고 전신 증상이 심하다 네. 하면 독감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감기랑 독감을 한번 구별을 해봤고요. 지난주에 선생님 저희들이 폐렴 특집을 했었습니다. 네. 요거는 세균으로 인한 거였는데 아이들도 당연히 세균으로 인한 폐렴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감기와 아이들의 세균으로 인한 폐렴 같은 걸 또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과 세균 감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인 거는 소아들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요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아에서 폐렴을 잘 일으켰던 음.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폐렴구균 아니면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는 균이 예.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 이전보다는 훨씬 그런 중증의 폐렴은 적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아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이코플라즈마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학동기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서 유행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연령이 낮아져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네.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세균성으로 온 폐렴들은 감기랑은 엄격하게 다른 증상들을 보이나요? 네, 아무래도 훨씬 더 고열이 많이 나고요. 예. 그리고 아이가 우리가 아파 보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뭔가 불안해 보이고 더 아파서 애가 끙끙 앓는다든가 그런 예. 증상들이 훨씬 많고요. 예. 그다음에 밥을 잘 못 먹는다든가 예. 그리고 증상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세균이 아닌가 검사도 해보는데 실제로 가래에서 세균을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퍼센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보통 연령이라든가 그런 아이의 증상을 토대로 해서 의심되는 바이러스를 의심되는 세균에 대한 우리가 항생제를 예.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언가 세균성 폐렴은 훨씬 더 독한 느낌이 있네요. 네, 진행도 빠르고 그렇죠. 열도 잘 안 떨어질 수도 있고 훨씬 더 자주 나고 고열도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세균성 폐렴은 되게 위험하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괜찮을 것처럼 보실까봐 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들도 상당히 위험한 경우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실 세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잘 쓰면 네.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한 2, 3일만 지나면 빨리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예. 바이러스는 치료를 해도 그 경과가 다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열은 열대로 나고 아이들은 호흡기 증상을 계속 나타내니까 예. 부모님들로서는 이제 치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애가 많이 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바이러스도 충분히 중증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과거에는 아데노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의해서 급성 호흡기 감염이 심해서 네.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하는 네. 그런 아이들도 많았었습니다. 예, 지금 표가 나오고 있으니까 표를 보면서 한번 어떤 바이러스들이 위험한지를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 표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종류입니다. 예. 최근 이제 아까 똑같은 기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검출된 네. 것인데 뭐 소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리노 바이러스로도 입원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데노 바이러스 예. 그리고 작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수치가 굉장히 낮지만 RS 바이러스가 최근에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나이별로 또 한번 볼까요, 선생님?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0세 미만, 그러니까 돌 전 아이들 그리고 1세에서 6세, 그다음에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을 나누어서 본 건데요. 1세 미만 아이들은 독보적으로 RS 바이러스하고 리노 바이러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연두색으로 있지만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행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도 보시면은 리노 바이러스하고 아데노 바이러스가 후반에 굉장히 오래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7세 이상에서는 물론 아데노 바이러스가 가을에 조금 돌았지만 인플루엔자가 그래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해서 지금 입원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색깔들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렇게 피크를 치다 내려오고 치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빨간색 그래프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인플루엔자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높지 않아 보이지만 네. 실제로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 네. 4주 동안에는 예. 조금 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인플루엔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아마 저 빨간색 그래프가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6가지 바이러스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요거 선생님 따로따로 어느 바이러스인지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할 때 뭐 항원 검사 내지는 PCR 검사 이렇게 두 코 가지 이렇게 찔러서 했던 거. 네네.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크게 한 걸로 알고 계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항원 검출법은 이제 항원이나 항체에 뭐 현각 물질을 붙인다든가 효소를 붙여서 바로 딱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도가 사실 떨어져서 저희가 확진을 할 때는 PCR 검사라고 해서 그거는 DNA를 증폭시키는 약간 핵산을 증폭시키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지만 정확도가 있어서 정확한 검사를 원할 때는 저희가 PCR 검사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바이러스들 소아에서 흔하게 걸리는 바이러스 특히 뭐 리노 바이러스는 타입이 뭐 3개가 있고 뭐 RSV도 2개가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크게 13종을 지금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만 지나면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게 바로 안 되는 병원에서는 뭐 하루만 지나도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어느 바이러스인지 알면 치료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죠.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으니까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그냥 증상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아과 선생님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항생제를 추가하실 때도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죠, 사실은. 네, 사실은 뭐 항생제를 쓰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호흡기 질환이 오게 되는데 이걸 검사를 안 하게 되면 특히나 열이 많이 난다거나 증상이 좀 심한 아이들은 그냥 임상에서 진료만 보고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감별이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증상이 심하거나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한다든가 고열에서 잘 안 떨어진다든가 이러는 경우에는 뭐 2차 세균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를 같이 처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감기였는데 자꾸 이렇게 오다 보니 얘가 이제 부비동염도 온 것 같고 중이염도 온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또 항생제를 같이 쓰시기도 하잖아요. 합병증이 그렇죠? 동반된 경우에는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에 하나씩 아마 갖고 계실 텐데 아이 키우시는 집에서는 종합 감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저런 증상에 다 듣는 그거 그냥 쓰시면 될까요? 큰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집에 급하게 이제 구비되어 있는 약을 먹이셔도 되는데 작은 아이들, 특히 2세 미만 아이들은 종합감기약을 가능하면 먹이지 말아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상이 예를 들어서 나는 콧물만 있는데 그 종합감기약 안에는 뭐 기침약, 콧물약 또 다른 약들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필요 없는 약을 먹이는 경우도 있고 물론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작은 아이들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그 종합감기약은 먹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별로 약을 구비를 해두시는 게
게 좋겠네요. 원칙은 그런데 예. 이제 매번 병원에 가서 상비약을 이제 처방받으시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해열제고요. 열이 예. 났을 때 해열제가 없어서 그냥 응급실로 뛰어오시는 부모님들도 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해열제는 항상 구비를 해두시고 네. 그 외에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만 않다면 음. 밤에 급하게 응급실 안 가시고 그냥 낮에 병원을 가셔서 약을 바로 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전동으로 삥 움직이면서 콧물 빼주는 기계 있었어요.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부모님들 그거 쓰시나요? 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쓰셔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전동 뭐 콧물 제거 예, 예, 예. 기계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빨아서 빨대처럼 해서 예, 맞아요. 네, 그러다가 네. 엄마들이 코도 먹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런 콧물 빼는 기계가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코가 너무 막혀서 아이가 잠을 잘 못 자거나 밥을 잘 못 먹거나 수유가 진행이 안 될 때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빼주시는 게 좋지만 조금만 소리가 이제 아기들은 특히 작은 아기들은 조금만 콧물이 들어있어도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근데 뽑으면 안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예, 예. 엄마들이.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소리가 나더라도 실제로 코가 많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냥 너무 자주 뽑으시는 거는 네. 오히려 점막에 손상도 주고요. 아. 그리고 콧물 안에도 약간의 면역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무분별하게 제거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면역 성분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시고요. 그리고 코가 이제 끈적하면 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식염수를 한두 방울 코에 넣어 주신 다음에 네. 조금 이렇게 만져 주시고 나서 뽑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예. 혹시 네뷸라이저가 있으신 경우에는 식염수만 넣어서 증기를 센 다음에 뽑아주시면 조금 더 제거를 하는데 수월해질 수 이야,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었네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마 조손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주로 손주를 보시는 상황상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걸 것 같아요. 밤에 애가 열이 납니다.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금방 좋아지는 듯 하더니 또 열이 오릅니다, 선생님.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열이라는 거는 예.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면역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열 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열이 나면 아이들이 힘들어지니까 보통 해열제를 먹이시는데 이 해열제의 약효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먹이면 떨어지면 영원히 안 날 것 같지만 예. 우리 몸은 다시 열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불안해하시면서 응급실로 오시고 병원에 오시는데 네. 일단은 열이 38도 밑으로 해열제 먹고 떨어진다면은 조금 안심을 하시고 한 4시간 내지 6시간 지나서 약효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오른다면 반복해서 먹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과거에는 뭐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접히는 부위가 열이 많이 채여 있으니까 겨드랑이, 겨드랑이, 이런 목, 데겠네. 뭐 사타구니 아니면 배가 뜨끈뜨끈 이러면은 예. 좀 닦여주라는 것도 있었는데 예. 요즘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조금 있고요. 예. 오히려 너무 애가 보채니까 계속 애를 안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엄마나 이제 보호자분하고 체온이 맞닿아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해열제 먹고 약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옷을 꽉 입히지 마시고 예. 애기가 열이 날 때는 처음에 한기가 막 들거든요. 예. 그때는 조금 이불을 덮어둔다거나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지만 그다음에 해열제가 들어가서 열이 내려갈 때는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살짝 열어두는 게. 네, 살짝 서늘하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안 걸릴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마스크도 벗은 마당에 저희가 이제 지금 와서 조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법들 선생님께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은 예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저희 코로나 돌 때도 항상 계속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손소독 열심히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마스크를 꼭 써라라고 이제 공공장소에 갈 때는 그랬는데 예. 손소독이 사실은 모든 바이러스 예방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 그냥 흐르는 물에 대충 씻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6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뭐 손가락 사이, 손끝, 손등 이렇게 다양하게 좀 뽀독뽀독 이렇게 씻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 갔다 오면 손 씻는 건 기본이고 양치질까지 열심히 하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코를 소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양치질을 하게 되면 입안이 이제 청결해지면서 입하고 코하고 연결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예. 양치질도 꼭 시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예.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 뭐 이런 그다음에
편식 안 하고 예. 골고루 잘 먹는 것도 이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의 방역 수칙을 그대로 하면 제일 좋긴 할 텐데 네.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마스크를 벗었으니 다른 거라도 좀 열심히 하자. 손 열심히 씻고 네. 양치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바이러스는 항체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감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제 우리가 접종 대상자들은 매년 맞아야 되는데 예. 이 독감 바이러스가 보통은 이제 아까 유행 시기가 12월부터 해서 요즘은 봄까지 가거든요. 그 빨간 줄 아까 네, 그래프, 빨간 줄. 그죠? 그래서 네. 보통은 10월하고 11월 말 안에 예방 접종을 하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워낙에 유행 기간이 기니까 예. 혹시나 시기를 놓쳤더라도 유행하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맞으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예. 소아 경우에는 만 12세까지는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예방 접종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무료로 맞을 수가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몸의 면역력을 키우면 좋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뭐 홍삼 먹이는 거 이런 거 말고. 네. 보통 엄마들이 애기들이 감기 자주 걸린다고 우리 애가 면역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하는데 네.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들 영양제 안 먹였거든요. 이게 예.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다고 꼭 면역이 길러지는 거는 아니지만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식 안 하고 골고루 잘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래프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게 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지난 3년 동안 감염이 거의 없었거든요. 호흡기 예. 감염이. 그러다 보니까 능동 면역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그 감염이 그러니까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계속 아이들이 아픈데 예. 이렇게 한번 앓고 나면 아마 자동 능동 면역이 생겨서 다음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은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엄마들이 너무 아이들 이렇게 보듬어서 키우고 보호를 하시니까 대충 키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감기도 걸려보고 조금 아파도 보고 해야지 네. 아이들이 그거를 스스로 이겨내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어쨌든 춥다고 너무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 바깥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 운동도 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집안에서 이렇게 보듬어 키우는 것보다는 좀 추운 날씨에도 밖으로 돌려서 좀 놀고 노출도 되고 하는 게 훨씬 더 면역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저희들 모두를 다 바이러스 박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진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된 마음으로는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건강 격언은요,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했던 말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암요, 당연한 말이죠.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